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어제 글로벌 시장도 엄청 암 걸리게 만드는 시장이었죠. 각 시장마다 로컬 이슈가 지배하면서 하나의 방향성 없이 움직여서 참 맞추기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그래도 기존 추세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흐름인데요. 하나씩 살펴보죠. 우선 아시아 세션에서 대부분이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홍콩 세션은 반장만 열렸죠. 기존 추세, 그러니까 강세장이라는 면에서는 변함이 없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냥 꾸준히 매수가 들어와서 오전장 마감까지 끝까지 끌어올려서 종가가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을 못 사서 안달난 그런 상황 같지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숏 포지셔너들이 연휴 동안에 포지션을 갖고 가기 싫어서 그냥 정리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아 세션에서 미국 지수 선물은 좀 독특한 흐름이 있었는데요. 어제 미국 시장 마감 무렵에 지수 선물을 좀 끌어당겨 놨던 거를 아시아 세션 열리면서 상당량 밀어버렸죠. 특히 이제 9시부터 10시 반까지의 그 밀어내는 흐름은 약간 의외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밀어냈던 폭이 0.3%예요. 그럼 절대 적게 밀린 게 아니죠. 그런데 이 홍콩 세션 열리면서 하락폭을 싹 감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유럽 세션 오픈 때까지 계속 매수가 들어와서 전일이 장중 고점을 모두 벗기는 그런 강세 흐름을 미국 세션 오픈 때까지 유지를 했습니다. 사실 뭐 아시아 세션에서는 이것 말고 더 할 얘기가 없어서 바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은 유난히 독일이 강했거든요. 물론 장 초반에는 미국 지수 선물 상승과 관계없이 흔들림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독일은 계속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닥스 기준 13,900에서 14,000포인트를 넘어갈 때까지 거의 뭐 조정 없이 상승을 했는데요. 반면에 영국은 초반에만 0.5% 빠르게 반등을 했다가 또 상승폭을 죄다 반납해버렸습니다. 특별한 뉴스 플로우가 없는 가운데 뭐 지역별로는 다른 뭐 흐름이 있었고요. 그 유럽 내재 변동성은 20.90포인트로 최저치를 갱신해버렸습니다. 이 미국의 변동성과 유럽 변동성은 차이가 많이 난 지가 이제 한참 됐는데요. 거의 한 4년쯤 돼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2017년부터는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유럽은 계속 변동성 감소 중이고 미국만 변동성 증가 상태죠. 반면에 이제 통화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고요. 이탈리아 국채는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는 강력한 리스크 온 상태였습니다. 유럽 쪽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3월 7일까지 락다운이라서 시장에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이런 수동적인 흐름을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유럽도 대충 이 정도만 하고요. 미국 세션을 좀 길게 얘기해 볼게요. 미국은 어제도 참 이유 없는 흐름들이 나와서 스트레스를 많이 줬죠. 뉴스플로 나온 것도 뭐 갑작스러운 대량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서 지수를 흔들었다, 이 정도인데, 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이유가 파생시장에서 포지션의 그 해지 거래가 일어나면 현물 시장을 흔드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파생시장에서 숏 포지션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장에는 좀 기이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요. 바로 시장에서 나타나는 실제 변동성과 옵션 가격에서 추출하는 내재 변동성, 즉 이 변동성 선물과의 괴리가 역대급으로 큰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까 변동성으로 포트폴리오를 해지하려는 이 퀀트 베이스 프로그램들이 시장이 작은 흐름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물론 대체 누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원인 제공자가 누구야 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누군가가 파생시장에서 델타 숏을 취하는 것, 그게 이제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연쇄 반응을 일으킨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옛날에는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새로운 모습 같아요. 받아들여야죠. 정말 이제 2018년 이전의 흐름과 이후의 흐름은 달라도 너무 다른 그런 시장 흐름입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어제 경제 지표는 미국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있었어요. 근데 컨센서스보다 나쁘게 나왔죠. 전월에 이제 81만 2천 건 대비로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79만 3천이 나왔는데, 그래도 컨센보다는 나쁘게 나왔는데, 어제 뭐 미국이 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고 뉴스가 나온다면 그거는 그냥 믿고 걸러야 되는 시황입니다. 지표 발표되는 시점에서는 정말이지 뭐 선물도요, 채권도요, 통화도, 상품도 전혀 움직이질 않았어요.
결국 미국 본장은 나름 최고가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뭐 유럽이 강했으니까, 특히 독일이 강했으니까. 근데 이제 S&P 기준 3,920포인트라고 하면 신고가랑 8포인트밖에 차이 안 나는 초강세 흐름이어서 저는 그냥 조금 흔들다가 변동성 줄이고 위로 돌파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원래 강세장의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놀래버렸어요. 유럽 마감까지 계속 못 오른 건 좀 이해가 갔습니다. 뭐 그런데 또 희한한 거는 미국이 그렇게 계속 유럽 시장 마감 때까지 계속 눌렀거든요. 그런데 유럽은 안 밀렸어요. 그것도 되게 이해가 안 갔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마감 후에 새벽 2시부터 2시 45분까지 거의 0.8%를 급락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게 그 S&P와 나스닥이야 뭐 그렇다 치지만 특히 나스닥은 나름 강했으니까 0.4% 정도 상승을 했었으니까요. 근데 러셀이 또 한 1.5% 정도? 그러니까 나름 아주 언더슈팅을 아주 세게 줬어요.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물론 기술적 분석 보면 저런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모습이긴 했는데 사실 저런 모습, 저런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종가가 완전 대음봉이 나왔어야 돼요. 근데 또 오후장에 또 댕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 급락이 나올 거라면 델타가 완전히 아래로 열리는 게 맞는데 완전히 열린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자리까지 하락시키고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굳이 이유를 찾자면 기름 주식들이 시초가 이후 계속 밀렸던 거 뭐 그런 게 원인이 있지 않을까 그 정도인데 기름 주식은 또 과거에 비해서 마켓캡이 한참 줄어든 상태거든요. 그래서 또 그걸 온전히 그렇다 그런 이유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많이 나와서 어제 미국 시장 밀렸다고 하는 건 정말 아니고요. 또 장마감 무렵에는 장중에 하락폭을 거의 다 감아 올렸죠. 그래서 저것도 억지로 좀 변동성을 좀 축소시키는 흐름이었는데 이거는 그냥 시장의 숏 공급이 사라져서 오른 것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시장은 그 선도하는 어떤 흐름이 없고 장중에 그 작은 진폭을 일으키는 것이 파생 시장에서 출발했는데 그런 것들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장중에 언더슈팅을 줬다. 뭐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또 암 걸리게 하는 시장이 있었죠. 바로 골드입니다. 사실 기술적 분석으로 골드는 어제 일봉상 숏이 맞았어요. 그런데 보통의 흐름과 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이거는 아시아 세션이 쉬다 보니까 일어난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원래 어제 일봉상 숏이 나온다고 하면 아시아 세션이 정상적으로 열려일 때는 아시아 세션 오픈부터 숏 포지션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눌러놓고요. 유럽 세션에서 해당 포지션이 강화되거나 또는 일부는 언와인딩 돼요. 그리고 미국 세션 시작하면서 다시 숏이 강화돼서 종가 저가로 가는 흐름이 일반적인데요. 지금은 이제 아시아가 놀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전산장에서 숏 들어왔던 애들이 미국 오픈 직전에 커버링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뉴스 플로우가 있어서 그랬나 봤더니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 글로벌 시장이 24시간 움직이다 보면 아시아 세션 참여자들이 놀고 있을 때는 이 컴퓨터들끼리 덤앤더머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미국 세션 시작하고 나선 거의 30분 동안은 골드가 나름 강보합선에서 미적됐죠. 근데 굳이 얘기하면 그래도 매수세가 시장을 계속 받쳤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미국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골드도 함께 급락을 해요. 참 이게 웃긴 게 골드가 뭐 안전자산 역할을 한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이거 다 헛소리입니다. 골드는 정말이지 수급이 전부예요. 또 일부는 장기국채와 함께 움직인다고 하는데 장기국채와의 상관계수가 나름 의미 있는 수치를 보이긴 해요. 그런데 냉정하게 골드는 그냥 골드 따로 자기 맘대로 움직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속이 편해요. 작년에 이 퀀트 펀드들이 성과가 아주 죽을 쓰고 뭐 거의 폭망한 것도 많은데요. 하우스마다 나름 이 프라이싱 모델이 있을 거예요. 저도 뭐 옛날에 회사에서 쓰던 것을 나름 개량한 모델을 갖고 있긴 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제가 화면에 띄워놓고 거의 보질 않습니다. 시장이 변할 때마다 계속 수정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수정을 안 한 지도 좀 됐고 이게 매번 수정하다 보면 모델이란 게 사실 예측을 해달라고 쓰는 건데 예측이 틀리니까 모델 수정을 하고 그러면 트레이딩이랑 모델링이 주객이 전도돼 버린 상황이 돼요. 제가 무슨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맨날 여기 모델 수정하고 앉아있으면 그게 웃긴 거잖아요. 어쨌든 이건 좀 개별 주식이랑은 다른 얘기예요. 개별 주식은 모델링이 굉장히 잘 맞고 또 모델을 갖고 있어야만 어떤 시장에서 뭐 어떤 노이즈가 있을 때 뭐 잘 버틸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죠. 그런데 글로벌 매크로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글로벌 매크로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어려운 영역이라는 얘기도 하고요.
또 트레이더가 실시간으로 시장에서 이 호흡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아이고 어쨌든 골드는 굳이 투자를 하신다면 좀 상품 중에서도 손대지 않았으면 하는 종목들 중에 뭐 거의 탑 10입니다. 탑 10도 아니고 탑 1이에요. 그 외에 또 기름도 좀 의외의 흐름이 있었는데요. 어제 이제 원유 재고가 급감해서 나름 기름값이 버텼어야 되는데 이 외부 요인들로 눌려서 오늘은 유럽 세션에서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브렌트도 나름 가격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서 저는 오늘 텍사스가 58불 후반까지 넘어간 줄 알고 롱 포지션 좀 확대했는데 또 얻어맞아 버렸죠. 그래도 그렇지 이제 58불 깨는 건 좀 아닌데 말이죠. 개별 종목 보면 마이크론이랑 인텔이 그 큰 폭이 상승했어요. 엔비디아도 상승세를 좀 이어나고요. 근데 반면에 채권 시장이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주들은 뭐 나름 조정을 보였죠. 그냥 시장 쉬겠다 이겁니다. 기름 주식도 나름 세게 밀렸고요. 근데 아무튼 어제 미국 시장을 한 줄로 요약을 하면 그냥 시장이 쉬겠다. 뭐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정도지 특별한 흐름은 없었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겠습니다. 이번 주 글로벌 시장 거래일은 하루 더 남아 있습니다. 주가 지수만 본다면 월요일 열릴 코스피 시장에는 부정적 요인보다는 긍정적 요인이 훨씬 많아요. 다만 시장이 계속 쉬어가고자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서 해외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 델타 키우는 매매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난데없이 급등락 나오는 거는 이 소위 이제 몸빵 한 수밖에 없는데 어제 오늘 이틀째 몸빵 중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실적 시즌에 나타나는 와리가리 장세라고 보기에는 그 폭이 좀 과해서 오늘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오늘은 좀 타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